안녕하세요, 찬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워십 왕초보 강좌 세 번째 시간 리드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이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삼아주세요. 이제 저번 방송을 통해서 고폭탄과 철갑탄을 언제 써야 할지 대충이나마 알게 되셨으면 상대를 맞출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 워십은 상대 배들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 움직임에 맞춰서 탄을 미리 떨어뜨린다 라는 개념으로 쏘는 게 리드샷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냥 상대에다 놓고 딱 포를 쏘게 되면 어때요? 상대 놓고 쏘게 되면 얘는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얘는 지나가 버리고 탄은 그 뒤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 움직임에 맞춰서 미리 좀 앞에다 혹은 뭐 아래다 위에다 이렇게 쏘는 걸 바로 리드샷이라고 합니다. 네, 탄을 미리 가서 떨어뜨려 놓는다 이런 식으로 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이 워십은 3D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들의 움직임이 입체적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오락실 게임에서 하던 슈팅 게임과 같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네. 꼭 이 3차원 모델링에 3차원 물리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얘네들의 움직임이 비교적 입체적이다. 네, 입체적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배에다 갖다 대게 되면 어때요? 하얀색 원이 이 함종 표시 주위에 생기죠? 이런 걸 바로 라곤이라고 하는데 이 라곤을 꼭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보통은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라곤이 옮겨가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전투 바쁘게 하다 보면 라곤이 안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이 X키를 눌러서 네, 키보드 X키를 눌러서 이 라곤을 옮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배들이 겹쳐있거나 아니면 막 좌우로 에임을 빨리 움직일 때는 라곤이 안 옮겨져요. 그럴 때는 꼭 X키를 눌러서 자 보세요. X키를 누르게 되면 근처로만 딱 놔둬도 옮겨집니다. 보이시죠? X키를 누르면 바로바로 이렇게 옮겨져요. 꼭 라곤을 하셔야 합니다. 왜 라곤을 해야 되냐면 명중 보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제 해전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만약에 명중 보정이 없으면 아마 서로 한 대도 못 맞추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워십은 시뮬레이션 게임이긴 하지만 아케이드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라곤을 하고 쏘게 되면 명중 보정이 걸려서 좀 더 맞추기 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꼭 이 라곤 X 버튼을 잘 활용하셔서 싸우길 바래요.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이 함종이랑 거리만 나오고 아무런 정보가 따로 안 나오잖아요. 그쵸? 이 에임에도 아무런 표시가 안 나오죠. 이럴 때 Alt를 딱 누르시면 어때요? 상대방 이 함종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것도 나오고 봇7이라는 아이디도 나오고 그리고 어때요? 이 에임 옆에 숫자들이 막 나오죠? 그쵸?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숫자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S는 당연히 초고, 킬로미터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 옆에 왼쪽에 나오는 거는 탄착 시간이에요. 내가 사격을 하게 되면 몇 초 후에 적이 떨어지느냐. 여긴 8.46초 후에 떨어지게 됐네요. 그쵸? 그러면 오른쪽에 나오는 거리는 이제 내 배와 저 지점과의 거리예요. 여기는 13.15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Alt를 떼게 되면 다시 사라지죠. 근데 게임 중에는 막 Alt를 계속 누르고 있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좋은 옵션 하나 알려드릴게요. 옵션 세 번째 항목의 맨 왼쪽 아래를 보시면 요 대체 전투 인터페이스 모드를 클릭해주세요. 뭐 게임 리소스를 조금 사용하긴 하는데 거의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 많이 낮으신 분들 아니면 꼭 저걸 키고 사용하세요. 키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Alt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상대 함선 이름이랑 아이디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또 이 에임 옆에 탄착 시간이랑 거리까지 나와요. 그쵸? 편하니까 꼭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리드를 잡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 고민하셔야 될 게 어떤 에임을 선택할까? 그쵸? 워십에는 크게 두 가지 에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 하나는 동적인데요. 자, 고정은 말 그대로 뭔가가 고정되어 있는 거겠죠. 그쵸? 동적은 뭔가 움직이는 것 같죠. 요 마찬가지 세 번째 항목에서 이 크로스에어 조준경을 선택하게 되시면, 자, 스테릭은 고정이고 다이내믹은 동적인데, 자, 저는 고정부터 설명을 할게요. 고정 에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5, 10, 15 이렇게 최대 줌 상태일 때 5, 10, 15 이렇게 나오죠. 줌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눈금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한번 더 해볼까요? 줌아웃을 하더라도 눈금이 그대로예요. 5, 10, 15 그래서 유지가 되죠. 이것처럼 줌인 줌아웃을 해도 조준경 눈금이 그대로다 해서 고정 에임입니다. 고정 에임은 속도 계산을 어떻게 하냐, 속도를 활용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 긴 거 한 칸, 이게 0.51, 1.52 해가지고 5까지 나가는 건데, 요 긴 거 한 칸이 20노트가 상대방 함선이 20노트로, 대략 20노트로 1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이 한 칸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상대방 함선이 대략 20노트의 속력으로 1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를 요 한 칸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줌아웃을 한번 하게 되면 이 에임이 그대로기 때문에 거리감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속력 계산 방식을 좀 바꾸셔야 해요. 그쵸? 근데 일단 최대 줌 상태일 때는 요 긴 거 한 칸이 20노트 정도로 계산하시면 좋다. 저는 동적 에임 유저니까 동적 에임으로 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적 에임 유저거든요. 동적 에임은 뭐냐면, 고정 에임이랑 차이가, 동적은 줌아웃을 하게 되면 눈금이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는 10까지 있죠. 줌아웃 한번 하면 15, 20, 40, 70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정신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동적 에임의 장점은 요 한 칸의 개념이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 에임은 줌아웃 한 번만 해도 속도감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동적 에임 같은 경우에는 칸의 개념이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은, 고정 같은 경우에 약간 한 칸이 상대 함선이 20노트로 1초 동안 가는 거리였잖아요. 동적 에임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칸이 상대 함선이 대략 30노트의 속도로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요 한 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30노트를 기준으로 이 동적 에임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여태까지 설명을 딱 들으셨으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알 거예요. 아, 상대 함선의 속도가 중요하구나, 속력이 중요하구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첫째 시간에 설명했듯이 일단 연기를 보고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주위 지형지물, 섬이나 요 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일단 연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첫째 시간에 설명해드려서 좀 대충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얘가 멈춰있으면 연기가 어떻게 나와요? 위로 이렇게 뜨겠죠? 뒤로 가고 있으면요, 앞으로 이렇게 뿜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전속은 어때요? 연기가 누워있는 것처럼 나오겠죠? 반속은요, 서있는 거랑 전속 연기의 중간 정도요, 대각선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상대 함선의 속도를 연기를 통해서 예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곤을 푼 상태에서 주위 지형지물에다가 딱 에임을 두고 있으면 저 함선의 상대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 라곤을 풀라고 말씀드리냐면, 라곤 상태에서는 얘의 움직임을 그대로 이 에임이 따라가요. 이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곤을 잠깐 풀고 뭐 여기 부표라든지 섬에다가 딱 두고 있으면 얘가 지나가는 게 딱 보이면서 이렇게 상대 속도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나 주위 지형지물을 통해서 상대 속도를 예측하세요. 상대 속도가 예측이 됐다 하면은 이제 계산에 들어가야죠. 자, 동적 에임은 아까 한 칸이 이 삼선이 약 30노트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1초 동안 가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리드 잡는 게 크게 3단계가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첫째 단계는 평행인 상대를 맞추는 거예요. 비교적 평행으로 움직이는 상대를 맞추는 법이 1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거부터 해볼게요. 자, 이 녹회는 비교적 평행이죠. 그러니까 평행이라고 가정을 하고, 평행이 아니더라도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이제 속도를 아마 전속으로 우리가 한번 두봅시다. 네, 전속으로 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녹회가 풀업 상태라고 하면은 전속이 27.5노트입니다. 네, 엔진업을 하면 27.5노트거든요. 그럼 27.5노트라고 하면은 계산이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이 한 칸 개념이 30노트 기준이라 했잖아요. 상대의 속도에다가 30을 나눠준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탄착 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녹회가 전속으로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27.5 나누기 30 한 다음에 탄착 시간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탄착 시간은 어디를 기준을 잡느냐? 보통 중간을 기준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탄착군이 배 모양이 길다 보니까 살짝 타원형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찌그러지게 나오니까 최대한 많이 걸치라고 저는 중간에다 놓고 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상부에다 쏠지 아니면 여기 수면에 맞춰 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수면에, 여기 헐수선이라고 하거든요. 배와 수면이 만난 지점, 전 헐수선에다 놓고 쏘겠습니다. 일단 중간을 기준을 잡고 헐수선에 놓은 다음에 하면 얼마가 나와요? 7.47이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 속도가 전속이라고 하면 27.5 나누기 30 하면 대략 0.9 얼마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0.9라고 하면 0.9라고 하면 0.9 곱하기 탄착시간 7.5 정도네요. 7.5 곱하면 어떻게 돼요? 뭐 계산하시면 돼요. 7, 9, 63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럼 대략적으로 한 9칸 정도? 8칸, 9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아, 7칸, 8칸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저 8칸을 잡겠습니다. 그럼 요걸 딱 기준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해서 딱 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전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중간에 가서 딱 맞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또 옆에 가까운 배를 좀 해볼게요. 자, 7.7km 떨어져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마찬가지로 중간 전 헐수선 기준 잡으면 4.3초죠? 그럼 아까 얘가 전속으로 만약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때요? 27.5 나누기 30 하면 0.9 얼마니까 0.9 곱하기 4 하면 9, 4, 36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4-5칸 정도 하면 되겠죠? 네. 4-5칸, 한 5칸을 잡을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고 쏘게 되면 어때요? 여기다가 딱 쏘면 실제로 얘는 지금 멈춰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가서 맞겠지만 얘가 막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중간에 가서 딱 맞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딱 중간에 잡고 자 7.2니까 0.91을 곱하게 되면 9, 7, 9, 63 해서 대략 또 7이나 8칸에서 한 8칸을 7칸으로 써볼까 이번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해놓고 딱 쓰게 되면 얘가 전속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중앙에 가서 딱 맞게 되겠죠. 좌우 리드 잡는 법 아시겠습니까? 네. 평행 상태일 때, 수평인 상대, 그러니까 평행인 상대를 쏠 때는 이런 식으로 쏘시면 돼요. 자, 여기가 1단계고 2단계는 뭐겠어요? 상대가 나한테 다가오느냐, 멀어지느냐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좌우 움직임에 덧붙여서 위아래 움직임을 고려할 때는 좌우보다 위아래 움직임을 더 작게 계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여기 이 점령원을 보세요. 점령원 어떻게 보여요? 타원처럼 보이죠? 근데 점령원 실제로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타원으로 보이죠? 왜 이렇게 보여요? 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제가 같은 높이에서 이 점령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수평선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살짝밖에 안 높기 때문에 거의 좌우는 엄청 길어 보이는데 위아래는 되게 짧아 보이는 거예요. 상대 함선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도 이런 법칙을 그대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가오고 있는 상태를 맞출 때도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아래다 쏘면은 안 돼요. 좌우 움직임 고려할 때랑 똑같은 비율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교환 비율을 좌우에 비해서 위아래를 한 1대5 정도? 그러니까 좌우가 좌우가 5라고 하면은 위아래 움직임은 1 정도. 그러니까 5대1이네요. 5대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저한테 다가온다고 하면요. 이 친구 저한테 다가오고 있죠. 다가온다고 하면 살짝 아래에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친구 똑같이 중간에 놓고 이번에 한번 상부를 눌러볼까요? 이 정도. 자,
그럼 이게 2.4잖아요. 2.4니까 전속으로 저 친구가 오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0.92에다가 탄착시간 2.4를 곱하면 되죠? 그럼 대략 2칸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쏘는데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줄이고 아래에다가 딱 놓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길 딱 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아래에 가서 맞는 게 아니라 요 상부에 가서 맞게 되겠죠. 왜냐면 다가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상대는 살짝 아래로. 그다음에 만약에 멀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은 이 친구는 전에 다가오고 있지만 멀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이게 지금 3.3이지만 그러면 3.3이니까 대략 9, 3 하면은 3칸? 하나, 둘, 셋 해놓으면 요정도 되죠? 여기다 해놓고 멀어지고 있으면 살짝 위를 쏘게 되면 제가 노리던 부위에 가서 딱 맞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거는 좌우를 줄이는 폭보다 위아래를 줄이는 걸 좀 작게 생각하셔야 돼요. 적게. 네, 항상.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다가오는 상대 있잖아요. 주위에 타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타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타원의 뾰족한 부분이 어디 있나 이걸 항상 신경 쓰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어요? 타원을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그 타원의 뾰족한 부분이 어디 있나 하면은 다가오는 상대를 맞출 때 혹은 멀어지는 상대를 맞출 때 그 뾰족한 부분의 위치에 따라서 에임을 조정하면 되겠죠. 오케이, 아셨습니까? 항상 그리고 교환 비율은 좌우 폭을 줄인 다음에 위랑 아래를 늘려줘야 하는데 그 교환 비율을 5대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교환 비율을 꼭 기억하세요. 좌우 폭 그대로 위아래로 늘리거나 줄여버리면 크게 빗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2단계였으면 3단계는 뭐겠어요? 다가오고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회하는 상대를 맞추는 거겠죠. 그렇죠? 더 어렵겠죠. 선회하는 거는 그 선회한 지점에 마찬가지로 그 타원의 뾰족한 부분이 갈 지점에 미리 탄을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 3단계까지 잘하게 되시면 여러분은 이제 야 찬물 그렇게 쏘면 되겠냐? 하고 딱 일침을 가하실 수 있게 되는 고수가 되시는 거죠. 여태까지 설명을 딱 들어보셨으면 여러분이 딱 감이 오시겠지만 전속으로만 다니면 안 돼요. 네. 전속으로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같이 이제 계산해서 쏘는 사람들한테는 리드를 계산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족족 맞는 거죠. 보이는 족족. 그러니까 꼭 여러분은 변속을 하셔야 합니다. 변속을 하게 되면 상대의 리드 계산을 어그러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변속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한 속도로만 다니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전속으로만 다니는 것도 안 좋아요. 그쵸? 꼭 변속을 하셔서 상대방의 리드를 최대한 어그러뜨리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리드는 처음에 잘 잡기가 어렵거든요. 잘 잡히게 됐을 때는 그냥 바로 일제사를 쏘면 되는데 일제사로 바로바로 쏘게 되면 그 다음 순양함이나 구축은 상관없지만 전함 같은 경우에는 30초 동안 또 손가락만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드가 잘 안 잡힌다 하시면 이제 더블 클릭이 일제사죠. 근데 이렇게 클릭을 한 번만 하게 되면 그거는 주포 하나씩만 나가요. 보세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험 사격을 해보면 어때요? 아, 내 리드가 지나치게 앞이구나. 좀 뒤에다 써야겠네. 하고 그 다음에 일제사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드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시험 사격 한 번만 딱 클릭 하나로 딱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일제사를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드라는 거는 막 하루아침에 그렇게 팍팍팍 느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만의 감과 기준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게임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리드 감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워시 게임 하시면서 리드샷도 익숙해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